제 채널에 승모근에 관한 영상이 정말 인기가 많아요. 그거랑 일자 어깨? 네, 일자 어깨. 같은 이야기인가요? 네, 그게 네. 300만 뷰가 넘을 정도로 지금도 계속해서 시청을 많이 해주시고 계신데, 그 어깨 라인 때문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시잖아요. 예쁜 어깨를 이상적으로 생각을 하시고, 근데 그것을 위해서 이 불룩 솟은 승모근을 스트레칭을 먼저 계속 하시는 거죠. 그런데 요정님 유튜브 보면 댓글들을 이제 영상을 딱 보고 댓글을 보면 댓글에 그걸 이제 적용하시는 분들 이야기가 정말 너무 많더라고요. 네, 실전 정말 실제 댓글이고요, 여러분. 저거 네. 조작 아니냐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여기가 무릎이고 여기가 엉덩이라 하면 네. 이렇게 기울어져 있죠. 무릎은 살짝 이렇게 네네. 떨어져 있고. 근데 원래는 좋은 앉은 자세는 이게 네. 반대가 돼야 돼요. 골반 교정이 먼저 우선시 되지 않으면 아무리 힙 운동해도 힙이 안 커지는 분들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은 우선 골반의 위치를 좀 잘 살펴보셔야 하거든요. 만약에 내가 사무직이고 공부를 되게 오래 하는 공시생이다, 컴퓨터도 많이 쓰고, 이런 분들은 골반뿐만 아니고. 다이어트 과학자 최경입니다. 오늘도 소중한 피트니스 전문가분 모셨습니다. 유튜브를 통해서 많은 분들한테 재활이나 자세 교정 관련해서 좋은 콘텐츠를 전해주고 계신 유튜버 자세요정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체형 교정 운동을 쉽고 재밌게 유튜브에서 알려드리고 있는 유튜브 자세요정 채널의 자세요정이라고 합니다. 제가 오늘 요정님이라고 부르는 게 낫나요? 아니면 본명 부르는 게 낫나요? 그냥 선생님이라고 해주시면 더, 네, 나을 것 같아요. 네, 좋습니다. 네. 그러면 보통 스스로를 사람들한테 어떻게 소개하세요? 저는 처음부터 이제 운동을 전공했던 건 아니고요. 원래는 물치료사로서 병원에서 오래 근무를 하다가 스스로 좀 재활을 위해서 다양한 운동을 찾게 됐고, 또 제 환자분들에게 운동을 좀 더 디테일하게 가르쳐 드리고 싶어서 그런 다양한 계기로 인해서 필라테스라는 운동을 만나게 되었고, 지금은 또 이 필라테스라는 운동이 유튜브를 통해서 정말 많은 분들을 만나게 해주는 그런 연결고리가 되었습니다. 혹시 재활이 필요하다고 했다면 네. 뭐 다치거나 어디 문제가 있었어요? 예전에 제가 스노보드를 탄 적이 있었는데, 스노보드를 타다가 그때는 제가 너무 잘 탄다고 생각을 하고 장비를 좀 대충 채우고 상급자 코스로 바로 올라가게 됐어요. 그래서 그때 왼쪽 발 쪽에 장비를 잘못 채우고 상급자 코스를 막 급하게 타다가 한쪽으로 고꾸라지면서 왼쪽 무릎을 다치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그때부터 무릎은 지금까지도 좀 재활 훈련을 많이 받고 있고요. 무릎의 문제로 인해서 좀 다른 곳에도 통증이나 문제가 많이 생겨서 이것을 좀 더 공부하고 내 몸을 스스로 케어할 수 있어야 되겠다 해서 정말 다양한 운동을 찾다가 저한테는 제일 적합한 운동이 필라테스여서 필라테스라는 운동을 스스로 재활 운동으로도 하고 또 업으로도 이렇게 만나게 되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제 12년 정도 네, 물리치료사로 그렇죠. 근무하셨던 걸 알고 있는데, 네네. 그러면 그 다친 거는 물리치료사 커리어 중인가요? 아니면 전인가요? 커리어 중에 그랬죠. 아, 그랬어요? 그때 그래서 좀 딜레마가 있었어요. 나는 환자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재활을 위해서 병원에서 이렇게 도움을 드리고 있는데, 정작 나는 내 스스로의 재활은 이렇게 잘 하지 못하는가? 그러면 어떤 방법으로 이것을 극복해 나가야 되는가? 이제 그에 대한 좀 고민이 많았었고, 또 결국 환자분들도 보면 병원에서는 치료적인 걸, 이제 수동적인 치료가 많이 이루어지지만 결국에는 일상으로 회복을 하셔야 되잖아요. 그때는 또 일상에서 잘 움직일 수 있는 그런 근력이나 움직임이 필요한데, 병원에서 그것을 많이 알려드릴 시간도 없을 뿐더러 제 스스로도 그런 지식이 너무 부족해서, 또 지금은 사실 필라테스뿐만 아니고 정말 다양한 좋은 운동도 많지만, 저한테는 좀 필라테스라는 운동이 관절을 조금 더 디테일하고 정확하게 움직이게 만들어주고, 또 몸의 속근육, 그 안정화 근육들을 더 첫 번째로 잘 세워주는 그런 운동이고, 재활에 굉장히 적합하다. 원래 필라테스가 재활에서부터 기인된 운동이기 때문에 이 운동이 가장 저한테도 잘 맞았고, 저희 환자분들의 재활에도 잘 맞을 거라고 생각해서
네, 지금은 이렇게 좀 많이 공부하게 되었고 여기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네. 일단은 궁금한 게 두 가지인데요. 네. 그 12년 동안 물리치료사로 근무하실 때는 보통 어떤 곳에서 일했는지 궁금하고요. 두 번째는 그 사이에 이제 어떤 계기로 지금의 커리어로 이렇게 콘텐츠 크리에이터로 바뀌셨는지 궁금해요. 병원에서는 정말 사실은 다양하게 했었고요. 그 경험이 또 지금 이 컨텐츠를 만드는 데 도움이 많이 되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첫 번째는 큰 병원에서 일했어요. 수술을 많이 하는 병원, 뭐 척추 수술, 디스크 수술, 뭐 어깨 재활 수술, 그렇게 수술을 많이 하는 병원에서 근무를 했었고, 두 번째는 스포츠 재활. 스포츠 선수들이 손상 후에 회복하기 위해서 방문하는 그런 전문 케어 센터에서도 근무를 했었고, 또 아동 소아치료하는 그 물리치료 센터가 있어요. 근데 아동들은 주로 신경계 발달이 좀 느린 그런 아동들을 대상으로 하는 그런 센터에서도 근무를 했었고요. 마지막이 결정적이었는데, 마지막이 정말 이제 채용 교정에 좀 목적으로 하는 재활의학과 병원이었어요. 네. 그래서 거기에서 근무를 하면서 수술적인 것보다는 좀 더 이제 운동 쪽이나 뭐 관절의 정렬, 체형 이런 쪽으로 조금 더 집중해서 그런 진료가 들어가는 병원이었어서 거기서 좀 이렇게 물리치료라는 개념에서 운동적인 개념, 운동으로도 어떤 치료의 관점으로 접근이 가능하구나라는 게 더 제 생각이 확장이 되었던 것 같아요. 네. 그럼 약간 핵심을 먼저 다루자면 자소님께서 생각하시기에 어떤 건강한 몸이란 무엇인가요? 제가 생각하기로는 대부분 어떤 이상적인 그 대상이 있잖아요. SNS에서 보이는 막 근육이 큰 모습, 막 무거운 무게를 막 드는 모습, 아니면 어떤 기구를 이용해서 막 화려하고 예쁘게 하는 그런 동작들을 통해서 이런 게 운동이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거랑, 또 여자분들은 그런 게 있잖아요. 음. 남자분들은 약간 그런 좀 근육질의 몸이 있고, 네네. 여자분들은 또 여자분들이 원하는 몸이 있지 않나요? 그쵸. 좀 마르고 연예인 같은 몸, 아이돌 같은 몸을 좀 이상적으로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그런 몸도 너무 좋지만 그 몸매는 그분의 몸매이지 내가 가진 그런 체형의 몸매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나는 사람마다 각자의 다양한 체형이 있듯이 나한테도 내가 가진 그 내 몸매, 체형에 예쁜 부분이 있을 거란 말이죠. 근데 그게 꼭 예쁘진 않아도 그냥 내 자신의 몸을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이것을 조금 더 어떻게 건강하게 만들 수 있을까라고 좀 운동에 대해서 그렇게 접근하면 훨씬 더 스스로의 몸을 좀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내 자연스러운 아름다움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좋은 방법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약간 각자 몸이 가지고 있는 어떤 개별적인 몸의 특성들이 있고, 그쵸. 여기 맞춰서 뭔가 그 잠재력이 있다면 좀 더 그쵸, 끌어내고 그쵸. 원래 아름다움을 좀 네네. 만들어내는 네. 뭐 그런 쪽의 약간 피지컬한 아름다움의 이야기인 것 같아요. 그쵸. 그리고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제 채널에 승모근에 관한 영상이 정말 인기가 많아요. 여성분들께 정말 인기가 많은데, 그거랑 일자 어깨? 네, 일자어깨 같은 이야기인가요? 네, 그게 네. 300만 뷰가 넘을 정도로 지금도 계속해서 시청을 많이 해주시고 계신데, 이걸 생각해 보면 제가 그 영상을 만든 이유가 그 어깨 라인 때문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시잖아요. 예쁜 어깨를 이상적으로 생각을 하시고, 근데 그것을 위해서 이 블룩 솟은 승모근을 스트레칭을 먼저 계속 하시는 거죠. 그런데 이 승모근이 왜 과도하게 일을 해서 이렇게 발달될 수밖에 없었는지, 그러면 일을 안 하는 근육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접근을 하게 되면 승모근은 당연히 이 피로도가 줄어들 것이고 그 어깨의 정렬을 다시 바로잡는 근육을 강화하면서 나만의 예쁜 어깨 라인을 만들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에 플러스 덤으로 통증이 정말 많이 줄었어요. 어깨가 정말 가벼워졌어요. 라는 말씀을 진짜 많이 해주세요. 그래서 이것이 뭔가 통증 운동, 재활 운동, 교정 운동, 예쁜 운동이 따로 분리된 것이 아니라 원래 관절의 본연의 움직임, 그리고 그 원래 잘 쓰여야 하는 근육들을 다시 잘 쓰게 만들고 좋은 움직임, 질 좋은 움직임을 반복해 주다 보면 당연히 이제 통증,
그런 것도 잘 개선되면서 자연스러운 라인까지 잡힐 수 있는 그런 연결성 있는 운동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혹시나 믿기지 않으신다면 그 영상 딱 한 번만 해보시고요. 그 댓글 한번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신감. 네, 그 영상은. 그리고 제가 너무 이제 미적으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시잖아요. 뭐, 안 그러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런데 그 영상을 통해서 정말 전달드리고 싶었던 것은 본연의 아름다움, 자기 자신의 있는 그대로의 아름다움을 찾고, 운동은 어떤 맹목적인 미용이 나쁘다는 건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데 너무 그것만을 위한 운동이 아니라 내 모습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에 따라서 자연스러운 나만의 아름다움을 찾아갈 수 있는 것, 그것을 꼭 전달드리고 싶었기 때문에 그 영상에 좀 메시지가 많이 담겨 있어서 네, 꼭 한번 시청해 보시길 바랍니다. 갑자기 영상 홍보를 하고 있네요. 혹시 그 어떤 영상들을 좀 추천하세요? 그 승모근 영상, 그 뷰티에 좀 관심이 많고 나는 그래도 운동은 좀 예뻐지기 위해서 하고 싶다 하시면 승모근 영상이랑 저희 골반 그 교정 영상이 있어요. 골반 교정이 먼저 우선시 되지 않으면 아무리 힙 운동해도 힙이 안 커지는 분들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은 우선 골반의 위치를 좀 잘 살펴보셔야 하거든요. 네. 그래서 골반 교정 영상 요 두 가지를 추천드리고요. 만약에 내가 사무직이고 공부를 되게 오래 하는 공시생이다. 컴퓨터도 많이 쓰고 이런 분들은 골반뿐만 아니고 목도 불편하실 거기 때문에 목에 관한 영상이 되게 많거든요. 그 네. 영상도 인기가 좀 많습니다. 그래서 그 영상도 효과적이니까 네, 추천드릴게요. 아까 자신감을 피력하셨는데 네, 너무 저는 그럴 만도 한 게 네. 그 이제 요정님이라 할게요. 그냥 자세도 너무 기니까 요정님 유튜브 보면 댓글들을 이제 영상을 딱 보고 댓글을 보면 댓글에 그걸 이제 적용하시는 분들 이야기가 정말 너무 많더라고요. 네, 실전 정말 실제 댓글이고요, 여러분. 저거 네. 조작 아니냐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네. 절대로 아닙니다. 전 그런 거 할 줄 모르고요. 정말 직접 해보시고 남겨주신 댓글이니까 그거는 믿으셔도 괜찮습니다. 좋아요. 그래서 약간 그 자신감을 저는 충분히 가질만 하다 생각하고 네, 네. 그 영상들 중에서 사실 이제 대표적인 것들 중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각자 가진 어떤 문제를 또 연관지어서 찾으셔가지고 좀 뭔가 적용을 해보시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네네. 네, 그래서 저도 사실 오늘 이렇게 소개하는 것 자체가 저 되게 신나는 게 이 문제들이 사실 현대인들이 다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요즘에 사실 그 피트니스가 되게 핫하잖아요. 그쵸. 요즘에 옛날보다 더 많은 분들이 이제 운동을 일상에 가져가시고 헬스 하시는 분들 많고 네. 뭐 PT는 다들 한 번쯤 받아봤고 이제는 뭐 필라테스나 요가나 뭐 헬스나 크로스핏이나 뭐 러닝이나 다들 각자만의 운동들을 하고 계신데 문제가 뭐냐면 예전 같았으면 전 사람들한테 운동하라고 막 추천했을 텐데 이 공부를 좀 하고 이해를 하다가 느껴지는 건 함부로 운동 시작하면 안 되겠다, 현대인은. 맞아요. 왜냐하면 시작 자체에 그 구조적 문제가 있어서 이 맞아요. 상태에서 몸에 부하를 주는 걸 시작해버리면 오히려 그 문제가 커지기도 하는구나라고 맞아요. 많이 보이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사실 요즘 좀 조심스러워요. 누군가한테 헬스를 바로 시작하라고 하거나 뭐 필라테스의 경우는 좀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도 근데 약간 헬스, 웨이트 트레이닝 같은 것들은 또는 러닝도 마찬가지로 다들 몸에 그 어떤 반복적인 부하나 중량으로서의 큰 부하가 들어가는데 초보 때는 괜찮은데 이게 그 교정이 안 된 상태로 그 부하를 줘버리면 다치더라고요. 맞아요. 네. 네. 그래서 약간 사실 이 주제가 굉장히 저는 중요하다 느끼고 그것들을 사실 이제 보시는 분들도 아마 문제가 다 있을 텐데 그것들을 진단하고 또 어떻게 이거를 이제 고치는지에 대해서 되게 잘 다루고 있으니까 사실 오늘 인터뷰 끝나고 나서 가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네. 근데 이제 영상에서 일단 저는 그래도 보시는 분들한테 이런 걸 좀 소개하고 싶어요. 현대인들이 대표적으로 가지고 있는 어떤 체형이나 어떤 뭐 구조상의 문제 그런 것들이 무엇이 있는지 그리고 그것들의 어떤 뭐 증상이나 진단은 어떻게 되고 우리가 이것들을 보통 어떻게 고치는 걸 제안하시는지 궁금해요. 대부분 목의 문제를 제일 많이 호소하세요. 왜냐하면 스마트폰을 거의 하루 종일 사용하고 있고 노트북 기기 같은 것도 많이 사용하고 또 우리가 시선을 늘 앞쪽으로 좀 많이 향하잖아요. 막 네. 이렇게
측면을 많이 보진 않죠. 돌리는 것보다는 정면을 보고 막 걷고 일하고 많이 행동하기 때문에 고개가 어쩔 수 없이 앞쪽으로 이동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머리 무게가 생각보다 여러분 정말 무겁습니다. 볼링공 무게만큼 되게 무거운 이 머리가 계속 앞쪽으로 이렇게 떨어지게 되면 이것이 목이라고 쳤을 때 목은 원래 이렇게 C자컵으로 머리 무게를 탄성 있게 이렇게 띠용띠용 받쳐줘야 하는데 네. 목이 고개가 이렇게 앞쪽으로 무겁게 나가버리면 이렇게 커브가 펴지면서 디스크에 압박이 많이 생기게 돼요. 왜냐하면 이렇게 C자컵으로 탄성이 띠용띠용 해줘야 되는데 일자가 돼버리니까 이 무게나 충격 같은 것을 제대로 분산해주지 못하게 되겠죠. 그래서 목 디스크나 뭐 일자목, 거북목 이런 증상이 나타나게 되는데 그런 증상들은 사실은 이 모양에 따라서 변형될 수가 있게 되지만은 근본적인 원인은 이 머리의 무게, 머리의 위치가 바뀜으로 인해서 목의 커브가 얼만큼 더 앞쪽으로 밀렸고 변형되었는가에 따라서 나눠질 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목의 문제가 정말 많이 발생하고 또 이 목 문제로 인해서 어깨 통증까지 다 이렇게 연관이 되게 되면서 이 목 어깨적으로 불편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최근에 정말 계속해서 많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일자목이랑 거북목은 서로 다른 건가요? 거북목의 경우는 네. 머리 자체가 전방으로 이렇게 많이 나간 모습을 거북목이라고 하고요. 어디가 지금 전방이에요? 아, 이쪽 방에. 이렇게 얼굴이 있으면 네, 고개가 나가는 앞쪽으로 거. 그렇죠. 많이 나간 모습. 네. 그걸 거북목이라고 하고 일자목 같은 경우는 척추의 C자 커브 이렇게 앞쪽으로 볼록한 네. 목의 이 C자 커브가 네. 일자로 이렇게 서진 경우를 일자목이라고 해요. 그러면 제 목 이렇게 있으면 네. 이렇게 약간 나가는 그렇죠, 분들이 그렇죠. 많잖아요. 일자로 이렇게 떨어지는 거. 그런데 일자는 이거? 네, 그렇게도 일자목일 수도 있어요. 여기 뒤가 네네. 위아래로 일자. 네, 너무 당겨지는 상태도 일자목일 수도 있고, 혹은 너무 앞쪽으로 떨어진 경우도 일자목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래요? 근데 이게 앞으로 떨어지면서 일자란 말이에요? 네, 그렇죠. 뒤쪽이? 그래서 또 근데 앞으로 떨어지면서 일자가 되는 거는 거북목과 일자목이 동반된 경우도 있고, 그래서 이걸 그냥 이거다 이렇게 설명드리기에는 사실은 되게 복잡한데 어떤 모양에 따라서 이해가 가기 쉽게 나눈 게 뭐 거북목, 일자목, 거기서 더 진행되면 이제 이 뒤쪽이 목 등까지 볼록 튀어나오게 되면 버섯목 증후군이라고 버섯목. 하고, 네네. 그렇게 원래 세세하게 들어가면 더 이렇게 디테일하게 나눠지게 됩니다. 네. 그러면 좀 어려운 게 사실 막 인터넷에 보면 뭐 거북목 교정 스트레칭 이것만 따라 하시면 됩니다 하면서 네네네. 네. 일자목도 이렇게 있잖아요. 네. 근데 개인이 혹시나 자기의 현재 상태를 잘못 진단할 수도 있겠네요. 그럴 수 있죠. 그래서 가장 좋은 것은 꼭 병원에 방문하셔서 엑스레이나 어떤 그런 의학적 검사를 통해서 정확하게 그것을 판단하시는 게 가장 좋고요. 그 후에 나에게 맞는 운동을 진행하시는 것이 가장 좋고, 제가 대표적으로 알려드리는 운동의 경우는 어떤 그런 케이스별로 분류된 운동보다는 목이라고 하면 목의 정상 커브 전체를 좀 살릴 수 있는 그런 좀 대표적인 운동들, 그리고 우리 몸에만 코어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목 주변 근육에도 세세한 코어 근육들이 있어요. 이 목 커브를 서로 사방으로 이렇게 딱 안정화시킬 수 있는 그런 근육들이 있거든요. 어디 지금에 있어요? 좀 심부에 있어요, 얘는. 그러니까 이 라인쯤에 있어요? 여기 앞쪽에도 딥 넥플렉서라고 네. 깊은 목 굽힘근이라고 해서 이렇게 이쪽에? 네, 되게 깊게 들어가 있고요. 견갑 거근이랑 다른 거잖아요. 네, 그런 근육들은 좀 이제 바깥쪽에 큰 근육들. 있고. 그래서 목 뒤쪽, 목 앞쪽에 이렇게 앞뒤로 딱 이렇게 텐트 세우듯이 딱 이렇게 잡아주고 있는데 이제 고개가 이렇게 앞으로 떨어지면 이 근육들이 밸런스가 무너지고 주변에 이제 승모근, 견갑거근 같은 큰 근육들이 사용되면서 이제 계속 이렇게 통증이 발생되는 거죠. 원래 걔들은 가만히 좀 있는 게 좋은 애들인데 잘못된 자세 때문에 얘들이 힘을 제대로 못 쓰고 있으니까 네네네. 승모근이나 이쪽 애들이 일을 더 한다는 거죠. 원래는 이제 잘 조화롭게 근육도 조화롭게 밸런스를 맞춰서 서로 이제 잘 일을 해줘야 되는데 얘네들이 어떤 위치상으로 인해서 일을 안 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큰 애들이 이 사람을 당겨야 되니까 고개도 당기고 뭐 어깨도 당기고 이렇게 하다 보니 다른 쪽에서도 연관된 그런 변형이 나타나고 또 통증이 발생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어떤 단순히 우리가 스마트폰, 뭐 컴퓨터 이렇게 앞으로 보는 행동들, 다 앞으로 쏠리는 행동들이 네네네. 되게 많아져가지고 그쵸. 이것들이 어떤 목을 중심으로 어떤 잘못된 자세를 만들고 네네. 그게 이제 목뿐만 아니라 다른 어깨나 곳에도. 이렇게 이 전체에 뭔가 문제를 네네. 만든다. 혹은 어깨의 문제로 인해서 등의 문제를 만들고 목의 문제를 만들 수도 있고요. 우리 몸이 이게 딱 파트가 나눠진 게 아니라 결국엔 다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네. 사실은 목의 문제라고 해도 등과 어깨를 봐야 되고 더 나아가서는 골반과 발목을 봐야 돼요. 근데 이렇게 설명드리면 너무 어렵기 때문에 네. 우선은 지금 내가 불편한 것은 목이기 때문에 우선 목과 관련된 운동을 진행을 해주시고 다음 스텝을 할 수 있을 정도의 통증이 좀 떨어지고 유연성이나 근력이 좀 생겼다면 그 다음에 등이나 어깨 운동 혹은 근본적인 원인은 코어랑 골반에 있는 것 같아. 그러면 그쪽 부분의 운동으로 넘어가셔도 되고 좀 이런 방법으로 진행해 주시면 네, 건강하고 안전한 운동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약간 지금 이제 우리가 목을 하나 다뤘잖아요. 네, 그럼 그 다음에 또 문제가 많은 부위는 어느 쪽이에요? 골반이에요. 골반. 골반. 지금도 이제 차에서 운전 많이 하시잖아요. 네. 이렇게 차에서 운전을 하게 되면 보통은 무릎보다 엉덩이 위치가 시트가 좀 낮죠. 이게 사실 골반과 허리에 그렇게 좋은 포지션은 아니거든요. 시트가 약간 뒤로 쏠려 네네네. 있다는 거죠. 이렇게 여기가 무릎이고 여기가 엉덩이라 하면 네. 이렇게 기울어져 있죠. 무릎은 살짝 이렇게 네네. 떨어져 있고. 근데 원래는 좋은 앉은 자세는 이게 네. 반대가 돼야 돼요. 이게 무릎이고 이게 엉덩이. 그래서 무릎보다 엉덩이가 아주 살짝 높아야 돼요. 진짜요? 네. 우리 책상에 앉을 때 엉덩이랑 무릎이 똑같나요? 아니면 더 밑인가요? 의자에 따라 좀 달라요. 근데 그 높이도 사실 좋으려면 약간 무릎이 내려가야 된다고요? 맞아요. 엉덩이가 살짝 높아야 돼요. 이 왜 그러냐 하면 네. 척추도 여러분 정상 커브가 목처럼 이렇게 이쪽이 앞쪽입니다. 네. 이렇게 그 머리예요? 네. 이건 허리예요. 네. 이렇게 C 커브가 되어야 하는데 그 밑에 골반이 이렇게 붙어 있잖아요. 이게 골반이에요. 네. 그런데 골반이 만약에 이렇게 뒤쪽으로 기울어지게 되면 네. 이 커브도 이렇게 굽어지게 되거든요. 좀 어렵죠. 어떤 커브가요? 허리 C자 커브가 이렇게 네. 있으면 네. 원래 이렇게 있는데. 네. 근데 이 골반이 딱 붙어 있잖아요. 네. 골반이 이렇게 뒤쪽으로 기울어지면 이게 뒤쪽이에요. 네. 네. 그러면 얘가 C 같이 커브가 없어지죠. 구부러지죠. 그렇죠. 이렇게. 네. 허리도 구부정해지죠. 이렇게. 그렇죠. 근데 구부정해지면 허리 디스크는요. 뒤쪽으로 탈출을 많이 하게 돼요. 지금도 약간 허리가 굽어 있는 것 같은데 제가. 네네. 근데 이제 시트 포지션에 때문에 어쩔 수가 없는데 이렇게 디스크가 뒤로 좀 탈출할 확률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네. 가능한 한 무릎보다 엉덩이가 살짝 높아질 수 있는 그런 의자 있죠. 네. 근데 요즘 카페 같은 곳 가면 엉덩이가 그 캠핑 의자도 그렇고 이게 너무 막 움푹 거의 뒤로 맞아요. 누울 정도잖아요. 그래서 그런 의자 지금 잠깐만 앉아보셔도 허리 불편한 거 바로 느껴지시죠. 저도 사실 그렇게 막 좋아하진 않지만 어쩔 수가 없긴 한데요. 그런 포지션이 허리와 골반에 좋지 않은 포지션이고 지금 드는 생각이 그 김주환 교수님이라고 이제 명상 연구가분이 계신데 네네. 뇌과학자일 수도 있고 교수님일 수도 있는데 교수님 한테 명상 배울 때 명상 자세 알려주실 때 맨 바닥에서 하지 말고 엉덩이 쪽에다가 약간 방석 같은 거를 이렇게 접어서 이렇게 맞아요. 엉덩이를 올리시더라고요. 맞아요. 그렇게 해야지 여기 아틀라스 목에서부터 이제 약간 구조를 잡는 게 더 편하다 하셨고 네네네. 그게 느껴져서 저도 명상할 때는 사실 이제 항상 네. 뭔가를 괴고 하거든요. 닭살 돋았어요. 그게 저도 되게 강조드리는 내용이거든요. 그게 정말, 정말 중요합니다. 골반이 바로 서야 말씀 주신 것처럼 그 위에 허리와 목이 바로 설 수 있기 때문에 즉 척추 전체가 바로 설 수 있죠. 네.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되도록이면 엉덩이 위치가 무릎보다 살짝 높은 그런 포지션의 의자가 좋고 사실 의자가 그렇게 디테일하게 나오지 않기 때문에 그게 어렵다면 방석이나 수건을 그냥 얇게 접어서 엉덩이 양쪽 뼈 아래만 이렇게 받쳐주시면 훨씬 허리를 편하게 앉으실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약간 나이 드신 분들은 좌식 생활이 익숙하잖아요. 네. 이 좌식 생활은 사실 우리의 뭐 목이나 허리에 좀 불리한가요? 좌식 생활은 허리에 우선 가장 좋지 않은 자세라고 많이 알려져 있고 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는 이유가 네. 딱딱한 바닥에 바로 이게 충격이 가해지고 체중이 꽉 눌리는 자세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좌식 생활은 허리에도
좀 많이 무리가 가는 자세고 또 고관절도 바깥쪽으로 많이 양반다리를 할 때 네. 많이 벌어진 상태고 네. 무릎도 각도 정해진 각도 이상 많이 구부려야 되잖아요. 그럼 안쪽으로. 네, 무릎 네. 관절이 정말 많이 구부러진 포지션이기 때문에 네. 각 하체 관절에는 그렇게 좋은 자세는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좌식 그걸 피할 수는 없잖아요. 식당에 가서도 이렇게 앉아 있어야 되고 집에서도 앉아 있어야 되는데 그러면 이제 그걸 좀 더 건강하게 하기 위해서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엉덩이 아래에 방석을 깔아서 골반이 위치만 살짝 높여줘도 골반과 허리 커브를 살려주고 또 이제 고관절에 대한 부담을 좀 줄여줄 수 있다. 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잠시 아까 이제 보시는 분들이 모를 수도 있으니까 한번 체크하고 네. 싶은 게 그 우리가 머리서부터 예를 들어서 밑에까지 내려갈 뭐 허리 골반까지 네, 커브가 몇 개가 있나요? 3개가 있어요. 세 개가? 크게 3개. 이걸 설명할 수 있어요? 네네. 척추가 네. 큰 이게 머리죠. 네, S자 커브인데 이쪽을 전방이라고 하고 네. 이쪽을 후방이라고 하면 네. 목 커브가 앞쪽으로 볼록하고요. 네. 등 커브는 뒤쪽으로 볼록, 허리 커브는 다시 앞쪽으로 볼록해요. 그래서 요렇게 생겼어요. 우리가 아기 때는 이렇게 기어다니잖아요. 네. 아기 때는 기어다니다가 이렇게 일어나면서 중력을 일직선으로 딱 받게 됐잖아요. 네. 그때 척추 사이에는 디스크라는 말랑말랑한 젤리 같은 조직이 있어서 충격을 흡수하게 되는데 척추가 S자 커브가 되면서 충격을 이렇게 흡수해 주는 거죠. 중력에 대한 충격도 흡수해 주고 네. 내가 걸을 때나 뛸 때 충격을 흡수해 주면서 디스크에 대한 압박을 줄여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 커브가 최적의 이 모양을 가지게 되는데 현대인들은 좀 이 커브가 계속해서 무너지고 있죠. 목뿐만 아니고 등도 그렇고 허리도 그렇고 목, 등, 허리에 있는 네네. 그 커브들이 계속 원래. 좀 많이 변형되게 되죠. 뭐 너무 구부러지거나 너무 일자가 되거나 둘 중에 하나인가요? 그쵸. 혹은 앞뒤로 보자면 그런 모습이고 정면에서 봤을 때는 맞아. 이렇게 측면으로 기울어지는 모습, 또 회전되는 모습. 몸이 3D이기 때문에 네. 이쪽은 이렇게 틀어지고 이쪽은 이렇게 틀어지고. 그러면 어렵겠는데요? 네. 그런데 여기서 플러스 이게 복합적으로 다 일어날 수도 있어요. 네. 기울어지면서 틀어지고 앞쪽으로 무너지는 측만증 같은. 그래서 몸이 3D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막 이것이 무엇이다 이렇게 표현하기는 되게 어려운 점이 있긴 합니다. 네. 그 말 듣고 나니까 오늘 좀 자세를 바르게 이제 정리해보고 해야 네, 될 것 그렇죠, 같은데. 그렇죠. 그래서 자기 사랑의 시작은 네. 그 건강한 몸에 건강한 정신이 깃든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 자기를 사랑하는 방법은 굉장히 다양하겠지만 내 몸 그리고 내 자세의 그런 정렬 그런 것도 이제 하나하나씩 체크해 보면서 공부해 나가는 것도 자기 사랑의 시작이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 다른 거는 열심히 공부하면서 사실은 막 자세나 체형 운동하면 맞아요. 병원에서 이건 하는 거야 하고 아니면 막 엄청 막 근엄하게 나와서 막 진지하게 해야 되는 그런 운동이라고 좀 생각을 많이 하시죠. 그래서 절대 그렇지 않고요. 지금 이 자리에서 바로 하실 수 있는 운동이니까 네,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네, 재밌습니다, 여러분. 네. 저는 건강 주제에서 제가 사실 이쪽은 제가 최근에 좀 접하고 있는데 되게 공통점이 다 보이는 게 결국에는 우리 몸이 원래 가지고 있는 어떤 설계가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원래 쓰였어야 되는 어떤 방식. 근데 그것들을 우리가 현대에 들어와서 어떤 이유로 이제 약간 좀 왜곡을 주거나 뭔가 잘못 쓰면서 잘못 사용하면서 그러면서 우리가 원래 가지고 있는 어떤 올바른 뭔가를 잃을 때 뭔가 문제가 생기는 게 되게 많은 것 같아요. 맞습니다. 저는 보통 그걸 이제 약간 뭐 음식이나 뭐 잠이나 뭐 일주일 리듬 이런 것들 많이 보는 것 같고 근데 자세도 관련해서 생각해보니까 그냥 원래 있었을 어떤 몸의 자연스러운 구조 얘를 우리가 망가뜨리면 이거 하나씩 몸에서 어떤 문제들이 좀 이제 생긴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느껴지는 공통점은 문제를 예방하는 게 치료보다 더 현명하다. 맞습니다. 네. 네. 네네. 근데 그게 되게 어렵죠. 어렵죠. 사실은 그 상황이 닥쳐야, 나 이거 이제 큰일 났다. 제가 무릎 다치고 나서 운동의 중요성을 깨달은 것처럼 네. 늘 사람은 그렇죠. 제가 재채기를 하다가 네. 허리에 담이 정말 심하게 온 적이 있었어요. 2년 전쯤에 정말 부끄러운데 머리를 감다가 이렇게 그날 막 빨리 뭔가 일을 해야 돼서 머리를 정말 급하게 허리를 숙여서 감다가
재채기다 갑자기 애치했는데 허리 근육이 뜨끔하고 놀란 거죠. 네. 그대로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무릎을 꿇고 주저앉았어요. 네. 그래서 막 이렇게 굴러서 밖에 나와서 휴식하면서 회복하기는 했는데 이렇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때 제가 좀 일이 많아서 의자에 되게 많이 앉아 있었어요. 영상도 많이 편집해야 되고 또 막 글 쓸 일도 있었고 해서 평소보다 의자에 되게 많이 앉아 있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좀 소홀히 하니까 그렇게 탈이 나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때도 깨달았어요. 난 평소에 막 뭐 일상적으로 걷고 앉고 일어나고 이런 거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했는데 허리가 아프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걷는 것도 너무 힘들고 하품할 때도 허리가 너무 아파. 그때 그렇게 하고 나서 좀 후유증이 있었다는 후유증이 거죠? 있어서. 그리고 자세 교정인데. 네, 그래서 막 웃고 싶은데 웃으면 허리가 그 근육이 자꾸 이게 당기니까 허리가 네. 너무 아프고 그냥 평범한 일상이 너무 소중해지는 거예요. 맞아. 그때 막 영화관에 가서 영화도 보려고 맞아. 했는데 앉아있지를 못하니까 다 취소하고 운전도 못하겠고 계속 누워만 있을 수도 없고 그래서 평소에 진짜 말씀 주신 것처럼 바른 자세가 어떤 건지 관심을 가지고 최대한 그걸 하루 종일 그렇게 바른 자세로 있기는 어렵거든요, 여러분. 그런데 틈틈이라도 그것을 좀 익히고 적용해 보려고 하는 것이 시작이고 그게 정말 큰 차이를 만듭니다. 그래서 평소에 바른 자세를 생각하면서 한번 유지해 보는 것, 좀 불편한 부분을 이게 목이 얘기하잖아요. 나 여기 아파. 네. 이게 젖히면 아프고 숙여도 아프고 아니면 가만히 있어도 아파. 그러면 통증이 말하는 건 내 몸이 나를 지키기 위해서 주인아 나 여기 좀 안 좋은 것 같아. 계속 얘기를 해주는 거거든요. 근데 아프든지 말든지 이렇게 무시를 하시면 안 돼요. 이렇게 살려달라고 얘도 최종적으로 소리를 지는 맞아. 거기 때문에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메시지를 주는 거기 때문에 그 골든타임을 딱 잡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목에 좀 관심을 가지고 스트레칭 좀 해볼까? 아니면 마사지 좀 해볼까? 요렇게부터가 시작이거든요. 정말 거창한 게 절대로 막 필요한 게 아니에요. 이렇게 조물조물 한번 해볼까? 여기 하면 좋다고 하던데 이렇게 하는 게 시작이기 때문에 그렇게 체형 교정 운동도 또 쉽고 재밌게 좀 접근해 보셨으면 합니다. 그러면 약간 지금 이제 일단 우리가 목 얘기를 했었는데 네. 혹시나 목이나 어깨나 뭐 승모나 약간 상부 등 쪽까지 얘기해 볼게요. 네네. 여기 뭔가 이상할 때 네네. 그때 뭐 문제가 크지 않은 것 같으면 자세 교정 검색해가지고 뭔가 한 비슷한 것들 한번 찾아봐서 해보고 그렇죠. 뭐가 좀 나아지는지 보고 문제가 이거는 이렇게 해도 될 게 아니다. 맞아요. 심각하다. 팔만 들어도 아프다. 안 돼. 동작이 아예 안 돼. 그러면 병원을 가셔야 됩니다. 그때는. 그러면 이야기를 한번 해보고 싶은데 네. 사실 저도 건강 주제를 막 보다 보니까 이제 피트니스 관련된 걸 좀 많이 보면 피트니스 또는 재활 또는 이런 뼈나 근육의 어떤 뭐 구조 이런 것들 관련해서 전문가들 사이에서 약간의 그 묘한 긴장감과 그렇죠. 근데 이거는 영양학도 똑같아요. 이거는 그렇죠. 영양학도 뭐 저탄고지, 네. 고탄저지, 뭐 채식, 육식 있는 것처럼 네네. 거기도 묘하게 뭐랄까 특히 이제 약간 의사 선생님과 또 현장에 처방하시는 치료사분들, 네네네. 뭐 물리치료사분들, 또 네. 한국인 치료사와 해외인 치료사 관점이 다르고 다르죠. 네. 또 트레이닝, 약간 재활 트레이닝 하시는 트레이너분들과 네. 또 약간 의사 선생님 간의 관점이 다른데 그럼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조심스럽게 나경님은 어떻게 보세요? 저는 어떤 질환이든 간에 급성기가 있잖아요. 급성기라는 것은 내가 다친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 혹은 염증이 막 발생하기 시작해서 열감이 막 느껴지거나 이 통증이 갑자기 엄청나게 심해졌을 때 예전에 이렇게까지 아프진 않았는데 이게 되게 심해지는 그런 구간이 있거든요. 그때를 급성기라고 하는데 급성기 때는 여러분 반드시 안정을 취하셔야 하고 절대 안정입니다. 운동을 그렇게 섣불리 하시면 안 되고요. 안정 취하셔야 하고 또 필요하다면 약물이나 주사 등을 통해서 통증을 가라앉히고 염증을 가라앉히고 좀 근육을 이완하는 근육이 너무 많이 경직돼 있단 말이에요. 내 몸을 보호하려고. 그래서 그런 치료들이 정말 많이 필요한 시기고요. 병원에서 권장해드린 치료나 재활 시기를 천천히 넘어가셨을 때 운동을 시작하게 되는데 저는 운동에 대해서 좀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생각하는 편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사람의 몸은
너무너무 다양하고 또 솔직히 예전에 나왔던 논문에서 이 운동은 맞아. 어디에 좋다라고 맞아. 하는데 또 이번 논문은 달라요. 정말 그런 경우가 너무 비일비재하기 때문에 이 운동은 어디에 좋다, 이 운동은 어디에 나쁘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 않고 허리 커브를 먼저 이제 근본적인 커브를 살려줄 수 있는 그런 운동들 그리고 허리의 문제가 단지 허리의 문제가 아니라 이 아래쪽에 있는 골반 그리고 고관절이 너무 굳어서 허리가 과도하게 움직임에서 발생하는 문제도 많기 때문에 그렇게 다양한 움직임적으로 좀 접근을 하는 편이고 이것을 막 좋다 나쁘다 이렇게는 네, 생각은 하질 않고요.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다 각자 이야기가 달라서 내가 어떤 운동을 취하고 믿고 맞아요. 이렇게 해야 할지 정말 혼란스러우실 것 같아요. 저 또한 이게 너무 많이 변하니까 전문가들 분들도 의견이 다 너무 다르잖아요. 그래서 우선은 직접 천천히 한번 하나씩 해보시고 나는 이거 했을 때 너무 아파. 그러면 하지 않으시는 게 좋습니다. 그런데 이거 했을 때 다음날 훨씬 편안하고 느낌이 좋아 하면 조금씩 강도를 높이면서 진행해 보시면서 그것이 나랑 맞나 안 맞나 이렇게 탐색하고 공부해 나가시는 걸 정말 훨씬 그걸 더 추천드려요. 너무 막 이 운동이 여기에 좋다 아니면 너무 이 운동은 여기에 나빠 이렇게 생각하면 사실은 내 체형에는 그 운동이 좋은 운동일 수도 있거든요. 맞아. 그런데 그 기회를 놓칠 수도 있단 말이죠. 네. 그래서 물론 제 말도 그렇고요. 막 너무 막 이분은 전문가라서 이 말 다 믿어야 돼 이렇게 하지 마시고 그래? 그럼 내가 한번 해볼까? 해봤는데 나랑 안 맞아. 그러면 안 하시면 돼요.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런데 나랑 잘 맞아. 그러면 차근차근 한번 탐색해 보는 거죠. 이게 정말 나랑 잘 맞나? 이렇게 스스로 한번 그 또한 나를 알아가는 방법이기 때문에 이제 운동은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제 유튜브 콘텐츠를 봐온 구독자분들한테는 이런 관점이 되게 익숙할 텐데 네네. 되게 저도 되게 재밌는 거는 몸 안에 어떤 내분비 대사 쪽에 이런 음식이나 이런 문제를 넘어서 피지컬한 피트니스 영역에서도 여전히 이 피지컬한 이런 과학이라는 게 여전히 좀 더 알아나갈 게 많고 그쵸. 사람들마다 너무 다르고 맞아요. 전문가마다 이야기가 다르고 개별 사람들의 상황도 다르기 때문에 결국은 내가 내 몸의 주인이 돼야 되는구나. 이건 똑같구나. 네네. 그리고 해보면서 뭔가 적용하면서 뭔가 나아가야 되는데 그렇죠. 네, 그리고 전문가분들도 이제 관점이 다르다 보니까 결국에는 나한테 맞는 사람이 누구인지 찾고 그 맞아요. 사람을 찾아서 좀 뭔가 가는 게 안전하고 누군가를 섣불리 맹신하거나 약간 좀 일률적인 정답을 따라가는 게 오히려 맞아요. 문제일 수 있다는 걸 맞아요. 인지한다. 네네. 맞습니다. 네. 이게 오늘의 되게 중요한 전 메시지일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 이제 그런 열린 마음으로 되게 좋은 콘텐츠를 모으시고 또 전하고 계신 131만 구독자를 보유한 유튜버 유정님의 이야기 듣고 있습니다. 네. 다시 돌아와서 아까 골반 얘기 있었잖아요. 네네. 그러면 골반 관련 문제들도 우리가 아까 원인들이 좀 몇 가지 체크할 게 있는 것 같은데 네. 첫 번째 말씀하셨던 게 엉덩이와 무릎 사이 어떤 높이. 그쵸. 혹시 그거 말고도 혹시나 우리 골반을 좀 뭔가 안 좋게 만드는 습관이나 자세가 있나요? 골반은 우리가 다리 앉았을 때 그 다리를 살짝 골반 너비보다 넓게 앉는 게 골반을 좀 바로 세우기가 용이해요. 아, 다리를 붙이는 것보다? 네. 근데 여성분들은 사실은 이제 치마나 이런 것 때문에 네. 다리를 이렇게 벌리고 앉기가 힘든데 네. 이상적으로는 딱 붙이기보다는 골반 너비보다 살짝 넓게 네. 이렇게 두고 앉아야 직접 앉아보시면 다리를 딱 붙여서 골반을 세우고 앉는 게 편하지가 않아요. 다리를 좀 넓게 하면 훨씬 편하고 체중이 양쪽 발에 고르게 실려야 한다는 거. 다리만 이렇게 교차하거나 무릎을 닦고지 않아도 발목만 이렇게 교차하시는 분 계시거든요. 네. 저도 그게 좀 잘 고쳐지는 않는데. 다리 꼬기는 너무 죄책감이 들고 맞아요. 살짝 네. 얻는 거. 그리고 좀 안정감도 들거든요. 네. 발목을 이렇게 꼬고 있으면. 네. 그런데 이렇게 되면 한쪽 무릎이 더 앞쪽으로 나가면서 그쪽 골반도 이렇게 앞쪽으로 더 나가게 돼요. 무게중심이 달라지네요. 맞아요. 그래서 좌골이라고 하죠, 지금 이 바닥에 있는. 네네네. 무게중심이 좌골, 바뀌는데. 압력이 달라지죠. 네. 네. 그래서 이것도 내가 무심코 한 동작이지만 네. 이렇게 골반을 서서히 틀어지게 만드는 그런 습관이 되게 됩니다. 일단은 그러면 의자에 앉는 게 조금 좌식보다는 더 유리하고 비교하자면 그렇죠. 네네. 그리고 의자의 높이를 세팅할 때 내 엉덩이가 무릎보다 살짝 올라갈 수 있어야 된다. 네. 예를 들어서 너무 의자 다리가 짧으면 무릎이 올라갈 수 있으니까 좀 안 될 것 같고. 그렇죠. 그리고 바닥에 다리가 11자로 곧게
바닥에 닿고 있어야 된다. 네네네. 음. 골반 너비보다 살짝 넓게. 네. 근데 많은 분들이 이게 망가져 있고 뭐 다리 꼬는 분도 많고. 맞아요. 오히려 이제 골반이 너무 틀어지다 보니까 오히려 다리를 꼬고 앉는 게 편안한 거죠. 아, 네. 다리 꼬는 걸 하고 싶어지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미 만들어진 불균형일 수도 있겠네요. 그쵸, 그쵸. 그렇게 앉아야 편하니까. 아, 네. 압력이 동일하게 내가 분명히 똑같이 바르게 딱 앉아도 이 압력이 동일하게 느껴지지 않는 거죠. 그래서 네. 한쪽을 꼬아야지 뭔가 내가 바로 섰다고 생각하는 거죠. 바로 앉았다. 자세가 바뀌면서 근육과 이 관절의 위치가 조금씩 바뀌면 뇌의 그 몸을 인식한 지도 좀 바뀌게 돼요. 오. 그래서 이게 바른 그림인데 네. 그림이 바뀌는 거예요. 네. 이렇게 틀어진 게 이제 바른 그림으로 다시 이제 그려지는 거죠, 뇌에. 네. 그런데 내가 이 상태에서 다시 바르게 세우려면 너 지금 이게 나쁜 자세야 이렇게 인식하는 거죠. 이게 나쁜 자세인데 나는 계속 이렇게 있었으니까 네. 오히려 이렇게 하면 이상해. 다시 이렇게 해. 이렇게 되는 거죠. 목만 이렇게 변형이 됐다 해도 다른 곳까지 연관되어서 그렇죠. 연쇄적으로 이렇게 다 틀어져 있기 때문에 얘만 바로 세운다고 해서 얘들이 잘 돌아오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몸은 이상한 거죠, 지금. 되게 무섭죠. 네, 무섭죠. 무섭죠. 네. 그래서 하루아침에 바뀔 수는 없지만 아예 못 고친다 이게 아니기 때문에 조금씩 해나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게 관절이 원래 잘 움직일 수 있는 그런 본연의 움직임을 잘 찾아주는 것. 네. 그래서 막 갑자기 막 무거운 무게를 들어서 난 근력을 강화시키면 막 건강해질 거야. 네. 물론 그게 나쁘다는 건 아니지만요. 너무 지금 그 속 근육들이 약해진 상태에서 갑자기 무거운 무게를 들거나 아니면 막 기구를 이용해서 막 그 가동 범위가 큰 움직임을 만들면 몸이 너무 놀래고 근육이 좀 다칠 수가 있어요. 관절 다칠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천천히 그 작은 범위에서 원래 관절의 좋은 움직임을 조금씩 연습해주면 몸은 자연스럽게 그 다시 근육의 밸런스를 찾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먼저 시작을 하고 그 다음에 내가 원하는 강도 높은 운동을 진행해 주시는 것이 훨씬 안전합니다. 그럼 지금 골반 관련해서는 어떤 영상 추천하세요? 골반은 네. 이것도 되게 좋은 영상이 있어요. 양반다리 많이 하시죠? 다리 네. 벌렸을 네. 때. 근데 이 양반다리가 안 되는 분들도 계세요. 나비 자세라고 하죠. 그 무릎이 바닥에서 이제 너무 많이 뜨는 거죠. 다리 가부좌 자세를 했는데 네네. 그 무릎이 뜨는 정도를 개선해 줄 수 있는 영상이 있고요. 다리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팔락팔락 거리는 자세. 네, 그 자세가 안 되는 분들. 그래서 엄청 이제 무릎이 공중에 떠 있어가지고 맞아요. 막 이렇게 누르잖아요. 공중부양 하듯이 떠 있는 그럼 분들. 누르면 아프고 여기가. 맞아요. 그리고 이것도 문제가 있다는 거죠 지금? 고관절은 네. 이게 골반이고 네. 이 고관절 허벅지뼈 머리면 네. 고관절은 정말 다양한 각도로 골반이 움직여요. 이렇게 이제 이렇게 있고 네, 왼쪽 다리, 오른쪽 다리죠. 네네네. 네. 그러면 얘가 이렇게 앞뒤로 차고 좌우로도 움직이고 네. 막 돌릴 수도 있어요. 이렇게. 네. 이게 다리예요? 네, 다리뼈입니다. 허벅지죠 이게? 네, 허벅지. 이렇게 다양하게 움직여야 하는데 우리가 보통 앉아 있으면서 딱 고정돼 있죠, 이 상태로. 네. 그리고 이게 오래되면 이 허벅지 머리가 골반 속에 쏙 가운데로 쏙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네. 살짝 어긋나게 위치된단 말이죠. 그럼 어긋난 상태에서 내가 갑자기 오늘 막 축구를 하고 싶어. 막 이렇게 움직였어요. 그러면 당연히 여기가 문제가 생기겠죠. 다른 구조에도 부딪히고 뭔가 찝혀. 불편해, 아파. 이렇게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아니면 갑자기 내가 스쿼트를 하고 싶어, 이 상태로. 막 스쿼트를 하면 또 문제가 생길 수도 있겠죠. 그래서 첫 번째는 골반 속에 허벅지뼈 머리가 쏙 들어갈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그리고 쏙 들어간 상태로 본연의 움직임을 만들어주는 그런 운동들을 먼저 진행한 후에 내가 원하는 운동을 진행해주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그런 운동들, 첫 번째는 양반다리가 잘 되지 않는 분들을 위한 운동이 있고, 네. 또 양반다리의 반대, 한쪽 다리를 이렇게 안쪽으로 돌려서 이렇게 다소곳하게 앉는 네. 자세 있잖아요. 이것도 안 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네. 엉덩이 한쪽이 막 이만큼 뜨고, 그래서 그 영상도 있으니까 그 두 영상 정말 추천드립니다. 네. 그 아까 찝힌다는 말을 하셔서 생각나는데, 스쿼트 저 옛날에 한 6, 7년 전에 처음 스쿼트 할 때 네. 스쿼트 하면 여기서 소리가 자꾸 나는 거예요. 그 고관절에서. 대표적이죠. 네. 네. 이건 혹시 되게 많은 분들이 경험할 텐데, 네. 그건 문제의 원인이 뭔지 아세요? 그 또한 이 골반 속의 허벅지뼈 머리가